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끝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럼 재판 결과에 대해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검찰 구형과는 다르게 이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잘 알려진 것처럼 직권남용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3건 등 모두 4가지였습니다. 그럼 먼저 직권남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은 지난 2012년이었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또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을 지시를 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판시를 내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강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앞부분에서 재판부가 직권남용이 무죄라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무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검사 사칭 부분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역시 상대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2002년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부인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인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이제 상대 후보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과장된 혐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개발 이익이 정확하게 이제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긴 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지사가 허위를 인지하고 발언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을 선고를 했고 직권남용은 이제 징역형을 구형을 했어요. 예.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 재판이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따로따로 선고를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1건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따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서 그 직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네.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을 때 선거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죠. 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권남용이 같이 이제 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금고형이죠. 금고형이 선고가 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집행유예도 포함이 되는데 앞서 검찰이 구형을 징역형으로 했죠. 1년 6개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왜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지 알게 될 겁니다. 네. 네, 1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가 됐고 또 이제 이후 재판 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이 무죄에 대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고위층의 재판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데요.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보면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해 12월 11일 날 기소를 했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기 전 5월 달 바로 오늘 이렇게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네. 검찰 기소가 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이 이렇게 5월 달에 났기 때문에 2심은 8월, 그리고 3심,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 11월 달에서 12월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최종 판결은
올해 안에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선고의 결과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아직 속단할 수가 없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반응은 조금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여권의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죠.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인데요.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여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결과를 일단 여당은 한숨을 돌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60석입니다. 서울이 이제 49석인데 서울보다도 많고요. 전체 지방 그 지역구 의원 수가 253석이니까 한 4분의 1 경우가 이제 경기도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결국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의 어떤 판도가 경기도에서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영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조직을 또 거느릴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은 당이면 사실 굉장히 쉽게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른 당이면 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뭐 또 이렇게 초대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그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재판 결과만 보면 여당은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2, 3심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 결과 정리해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